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원전과 방산, 바이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정상회담 한 달 만에 통화해서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은 내년 후반 미국을 답방할 전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연속 올라 1,500원까지 위협하면서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로 배우 이순재 전 국회의원이 오늘 새벽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1992년 14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최고령 현역 배우로 활동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확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관련 양해 각서도 체결해서 튀르키예 시노프 원전 수주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이번 순방을 동행 취재 중인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마부대 호의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맞이합니다. 대통령궁 앞에 깔린 터키색 카펫을 걸으며 의장대 사회를 받던 이 대통령. 튀르키예 말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춥니다. 메라바 아스칼. 이후 103분간 정상회담이 진행됐고 양국 정상은 보훈 협력과 원자력 협력, 도로 인프라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원자력 양해각서로 한국이 시노프 제2원전사업 부지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unun yanında nükleer güç santrali kurulması konusunda da ilgili kurumlarımız arasında görüşmeler sürüyor. 구체적인 원전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도 구성해 정보 공유와 전문 인력 상호 방문도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한국전 참전기념탑에 헌화한 뒤 동포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7박 10일간의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앙카라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첫날을 맞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오리엔테이션도 진행됐는데 여러 우려를 의식한 듯 김 총리는 원칙과 절제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먼저 윤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가담자들을 가려낼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기관별 TF가 설치됐는데 661명의 대규모 조직으로 대부분 기관장이 TF 단장을 맡았습니다. 대부분 10명에서 15명으로 꾸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최대 규모인 53명으로 구성됐고 경찰청과 소방청이 뒤를 이었습니다. 총리실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림으로써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보센터도 전 기관에 설치됐는데요.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익명의 투서를 접수할 제보처가 공지됐습니다. 공직사회가 밀고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김민석 국무총리는 TF 실무 책임자 전원이 참석한 오리엔테이션을 직접 주재하며 원칙과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TF의 조사 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되어야 합니다.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 국한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겠다는 건데 김 총리는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김민석 총리의 설명에도 내란 TF를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야당에선 내란 TF의 제보센터를 북한의 주민감시체계에 빗대서 이재명식 5호 담당제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부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한 국방부는 53명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TF를 꾸렸습니다. 기존에 확인되지 못한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건데 영관급 실무자들 사이에선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군 관계자는
평생 지휘권자의 지시를 따르라고 교육받았는데 이게 헌법적으로 맞는 건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냐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국방부 다음으로 큰 규모를 꾸린 경찰 내부에선 일부 지휘부만 해당하는 사안이라면서도 투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인사철과 맞물려 투서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일단 관망하는 모습이지만 올해만 160여 명의 검사가 사직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의 경우 6월 말부터 시작한 자체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이미 실무자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직사회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에선 내란 TF의 제보센터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감시 시스템인 5담당제가 지금 이 이른바 제보센터를 운영해 투수를 받음으로써 지금 이재명식 5담당제가 아니냐는 시중의 평가도 있습니다. TF의 본격적인 조사는 제보가 끝나는 다음 달 12일 이후 시작될 전망인데 실제 조사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킬 방안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여야 대표들의 강성 지지층에 대한 러브콜이 오히려 당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제는 친명 세력이 반발하면서 절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일 강성 발언을 내놓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계엄 1년과 취임 100일을 맞아 12월 3일에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은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충분한 수기 과정이 없었다며 무조건 따라오라는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따진 겁니다.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어 열린 비공개 당무위원회 회의에서도 격론이 오갔고 고성까지 터져나왔습니다. 회의 결과 1인 1표제의 당원 당규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에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원회 소집은 일주일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 우려를 감안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완책을 조금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중앙위원회 소집을 당초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문제로 지적된 대의원제를 보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배려 조항을 이미 당원 당규 개정안에 반영했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중앙위원회 소집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당 지도부는 충분한 토론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처럼 최종 결정을 미뤘음에도 당내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친명계 당원들은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민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도부가 당원 당규 개정을 밀어붙이자 일부 친명계 당원들은 이번 개정안의 법적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며 일명 정청래 룰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이번 개정안의 추진을 막겠다는 겁니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정청래 대표는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에게 대의원 투표에서는 졌지만 권리당원 투표에 이겨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부결 가능성이 절반이고 가결되더라도 근소한 표차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개정안이 당무위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중앙위원회 의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인 1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만장일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년 전에도 이번 개정과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중앙위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던 만큼 이 최종 의결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국민의힘도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거부에 이어 무한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면서
대여 투쟁 총력전을 선언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 악법 폭주에 맞선 강경 투쟁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거부 방침을 세운 데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도 검토 중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비상한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의원들의 해외 출장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당의 단일 대우를 주문함과 동시에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란 해석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가지고 우리끼리 논쟁을 벌이는 순간, 우리가 큰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결국 대한민국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전시 체제에 준하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예산안도 넘겨주면 안 된다 등의 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면 계엄에 대한 사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여 강경 투쟁에 힘을 실으면서 강성 지지층에 집중하는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여야는 오늘 각기 완전히 다른 이슈에 집중합니다. 민주당은 법원 행정처 폐지 등 개혁안을 발표하고 국민의힘은 경북 구미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등을 촉구하는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엽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부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며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을 논의해온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TF. 당 TF는 오늘 공청회를 열고 법원 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3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개혁도 이제 완수해야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개혁안은 징계가 청구된 법관에 대해선 재판 사무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현 판사를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경북 구미로 향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간의 실정을 부각하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여는 겁니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인데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이재명인데 이재명과 민주당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참배합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 결집은 물론 전국 순회 장외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소식 기다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최종 정답이 확정 발표됩니다. 올해 이의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어서 675건을 기록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국어 영역 일부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 가결에 따른 입장과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오늘 핵심 인물 2명을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26년 만에 공식 만남을 갖습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경사노위와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로 배우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이순재 씨가 오늘 새벽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까지 국내 최고령 현역 배우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로 배우로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이순재 씨가 오늘 향년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고인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56년 연극무대를 통해 배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60년 KBS 1기 탤런트 출신으로 시청자들을 만났습니다. 1992년에는 14대 총선에서 민주자유당 후보로 서울 중랑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의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연기자로 돌아와 드라마와 영화, 예능 등 다양한 영역을 오가며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뭔가 조그마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지. 그게 더 쉬운 아니고. 특히 지난해에는 연극 무대에 올라 활약했는데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며 10월에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중도 하차하기도 했습니다. 몇 달을 계속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리어왕 할 때는 체중이 한 10kg 빠져버렸어요. 공연 중에는 이제 더러 침도 맞고. 한 시대를 풍미한 원로 배우의 부고 소식에 연예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제주 우도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선착장 인파를 그대로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KCTV 제주방송 최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인들이 무언가에 놀라 혼비백산하고 승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대합실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대합실 방면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남성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소방과 닥터 헬기로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보행자 등 10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해경 헬기 등을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승합차는 렌터카로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차량은 도항선에서 내린 뒤 대합실 쪽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돌진해 보행자 등을 잇따라 들이받으며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차량 급발진 여부와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16개월 된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온몸에서 많은 멍자국이 발견됐는데 아이 엄마는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제 오후 이곳에 사는 20대 여성이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거의 12시 다 됐어요.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제 우리 집 두들겨갖고 물어본 거지. 학대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만 했고. 구급대원이 심정지 상태의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는데 상태가 위중해 의정부의 한 종합병원으로 다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에서 다수의 멍자국을 발견한 병원 2곳 모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죽어서 온 건데 그게 의심이 되면 신고를 하는 게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신고했어요. 아이의 머리와 목, 가슴, 다리 등에 많은 멍과 긁힌 자국이 발견됐고 몸무게는 또래 아이 평균인 10kg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대 의심 정황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확인 중에 있고. 숨진 아이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았고 현재는 임신 8개월 상태로 동거남과 함께 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아이 엄마와 동거남을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의 한 주택가에서 한국인 남성이 대형 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국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바닥에 놓인 파란색 대형 가방을 살펴봅니다. 가방 안에 든 건 다름 아닌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베트남 경찰은 호찌민 주택가에 놓인 대형 가방에서 한국인 사망자의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원과 주민들이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현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용의자 2명은 행인들이 몰려들자 곧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지만 결국 체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망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다소 부패한 상태인 점 등을 토대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호찌민 한국총영사관은 현지 경찰로부터 사망자가 한국인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사망자의 가족에게 연락해 영사조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동남아 일대에 퍼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와 연관돼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내란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언행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한 번 감치 명령을 받았던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한 번 해보자는 거냐라는 모욕적인 언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재판부가 감치를 다시 집행하겠다고 하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공수처 고소로 맞섰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결정을 재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소란을 피우자 재판부가 감치 15일을 선고했었다가 신원 불특정으로 집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감치를 진행하겠다고 명령한 겁니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에서도 모욕이 있었다며 이런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시각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 나온 해당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자신들을 모욕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안면 장애로 다양한 수술을 받았고 기승장이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키 작은 남자라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정문에다가 기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방송에서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위색을 떨더라고요. 감치 재집행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고환율로 물가에 비상이 걸리면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수익성 추구 대신 환율 방어에 동원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시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민들의 가벼운 한 끼를 책임졌던 칼국수. 싸고 맛있는 한국의 대표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칼국수 값이 지난해보다 5%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50% 넘게 오른 건데 유명 식당들에서는 이미 한 그릇에 10,000원을 넘겼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한 탓도 있지만 지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격히 오른 밀가루 값의 영향이 큽니다. 문제는 연일 치솟는 환율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477.1원을 기록하며 올해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경신했습니다. 1,500원을 코앞에 두자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어 환율 안정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해서라도 환율 상승을 방어하겠다는 겁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율이 정해진 기준보다 오르면 국민연금이 581조 원에 달하는 해외 자산 일부를 팔아 달러를 확보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에 동원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최근 위급한 임산부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경찰차에 막혀 병원 도착이 지연돼 결국 산모와 태아가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뇌출혈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위해 도로 위에 길을 터주며 환자 이송을 도운 경찰 시점의 영상이 화제입니다. 어디 병원 가세요? 어디 병원? 직진해야 돼요? 들어오세요. 경찰관은 구급차에 다가가 상황을 확인한 뒤 수신호로 지휘하며 신호대기 구간, 공사 구간까지 신속하게 구급차를 앞으로 보내는데요. 누리꾼들은 사이카 탄 경찰이 뒤에 있었다니 천운이다. 구급차여도 길 안 비켜주는 경우 많은데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사히 치료를 받은 긴급 뇌출혈 환자는 다행히 현재 건강을 회복한 상태라고 하네요. 중국에서 그룹 빅뱅을 따라한 농촌 출신의 5 형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Wow, fantastic, baby. 화려한 의상을 입고 과감한 헤어스타일까지 그대로 재현했는데요. 농촌에 살다 보니 가끔 무대에 닭이나 오리가 지나가 웃음을 자아냅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의 농사일을 돕던 중 빅뱅의 팬인 큰형의 아이디어로 패러디 그룹을 시작했다는데요. 공연이 끝나면 다시 어머니의 농사일을 돕는다고 합니다. 국내 누리꾼은 너후나 생각난다, 효심이 대단하네, K-팝의 선한 영향력인 듯 등의 유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현지에서도 호응이 좋아 한 달 만에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았다고 하네요. 최근 한 아파트에 붙은 이색 안내문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숫자, 한자까지 총동원돼 얼핏 보면 외계어처럼 보이지만요. 한 글자씩 읽어보면 왠지 모르게 술술 읽힙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산타클로스 봉사자를 모집하는 내용을 아이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독특한 방식으로 작성한 건데요. 어린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적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설명도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배려심에 누리꾼들은 어른들이 더 신나 보인다, 분명 암호문인데 자연스럽게 읽히는 게 신기하다 등 훈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서해에서 일본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중국은 군사훈련 지역을 중부에서 북부로 확대하면서 항공모함 푸젠함의 실전 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먼저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위풍당당 행진하는 인민해방군 뒤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61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핵탄두를 10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중국의 전략무기입니다. 중국이 SNS에 공개한 영상인데 사실상 일본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군사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서해 중남부에서 진행 중이던 군사훈련을 북부인 랴오닝성 연안까지 확대한 겁니다. 중국 해사국은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군사 임무를 수행한다며 선박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3번째 항공모함 푸젠함도 최근 서해에서 취역 후 첫 해상 실전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을 겨냥했다지만 우리나라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한국에는 우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리창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더니 한 중국 매체는 최근 노재현 주중대사가 중국 경전 주역을 인용한 발언을 두고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말과 비교된다고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동북아에서 일본을 고립시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의도적으로 갈라치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이어지자 일본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일본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섬의 자위대 기지를 시찰하고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어서 한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대만과 가까운 섬에 주둔한 자위대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요나군이 섬은 대만과 불과 1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도 가까운 곳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앞으로 요나군이 섬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계획도 강조했습니다. 配備によって我が国への武力攻撃そのものの可能性を低下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おり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최전선이 될 이 지역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뤄진 만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력이 강해질 것이란 예상 속 자위대의 역할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라는 평가입니다. 일본에서는 좀 굴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당분간 중일 간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후 중국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또다시 드러내 양국 갈등이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이 지난밤 전화 통화로 양국 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부산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갖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내년 후반 미국을 답방할 전망입니다. 중국 측은 중일 갈등을 고려한 듯 대만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중 정상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은 합의를 최신이자 정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 만으로 펜타닐과 대두 수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시 주석이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를 수락했다면서 시 주석은 내년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의 손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신화통신도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시 주석이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당 보도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국빈 방문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이 대만 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개입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부산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은 대만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강용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안을 작성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존안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항복 문서란 평가를 받았던 만큼 신규 안에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좀 더 많이 반영됐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던 기존 트럼프 평화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을 마친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미국과의 논의에서 큰 진전을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very good progress and we are moving forward to the just and lasting peace. 이런 가운데 영국의 한 매체는 세르이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외무부 차관을 인용해 양국이 19개 항으로 정리된 완전히 새로운 평화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28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안이 대다수 수정됐다는 내용입니다. We are at a critical moment and we are working closely with the United States, with European partners, with many others to define steps that can end Russia's war. 제네바에서의 협상을 두고서는 치열했지만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정된 평화안에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보다 반영됐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외무부 차관은 영토 문제와 나토와의 관계 등 민감한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정하게끔 남겨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아직 수정된 평화안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Эти положения требуют, конечно, самого деталь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и рассмотрения между сторонами, но с нами этот вопрос еще не обсуждался.
다만 러시아는 이번 주 미국과 협상할 계획은 없으며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연말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동심에 푹 빠지게 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실내로 떠나볼까요? 커다란 헬로키티 모양의 풍선이 둥둥 떠다닙니다. 해리포터 풍선은 얼마나 큰지 무려 40명이 줄을 잡고 조종을 했다고요. 댄서들은 행진하는 캐릭터들 앞에서 춤을 추며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도 하는데요. 그야말로 축제 현장입니다. 칠레의 연말 캐릭터 퍼레이드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수도 산티아고의 살바도르 에비뉴에서 대통령궁 앞까지 3km 구간에서 펼쳐졌는데요. TV나 영화 속에서만 보던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시간.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 정말 신나 보이네요. 그런가 하면 겨울을 맞아 4,000km에 달하는 머나먼 여행을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무동력 여행이라는데요. 대단한 끈기를 가진 이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마치 단풍이 든 나뭇잎처럼 보이는 것, 실은 수백만 마리의 제왕나비떼인데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멕시코 서부 전나무 숲으로 겨울을 보내러 온 겁니다. 활짝 펴도 폭이 10cm 정도인 작은 날개로 매년 4,000km 이상을 날아 따뜻한 남쪽 나라 멕시코를 찾아오는데요. 한동안 개체수가 계속 줄었지만 올해는 지난 시즌의 2배가 멕시코를 찾았답니다. 극심했던 가뭄이 풀린 데다 서식지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꾸준한 노력 덕분이라고요. 부디 추운 겨울 잘 넘기고 3월에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반면 맹추위와 정면 승부를 택한 이들도 있는데요. 속눈썹에 성에가 오는 건 기본, 휴대전화 배터리가 10분 만에 방전되기도 한다는 러시아 야쿠츠크로 안내합니다. 빙판 한가운데에 만들어진 수영장으로 사람들이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전혀 춥지 않은 듯 여유롭게 수영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한겨울엔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며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 알려진 러시아 야쿠츠크에서 얼음물 수영을 하는 겁니다. 온도를 보니 정확히 영하 28도, 0도인 물속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참가자들은 너무 추워서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지만 얼음 수영이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 저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고요. 러시아에도 이열치열 인행치냉의 전통이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 중 인공지능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활용 경험도 없고 쓸 계획도 없다는 응답이 67%를 넘겼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도입 비용이 부담스럽다였습니다. K푸드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김치 수출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1,950억 원 규모의 김치가 해외로 수출됐는데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2% 늘어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식당과 가공식품 업체를 중심으로 가격이 싼 중국산 김치 수입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무역 적자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국산 밀과 콩, 가루쌀로 만든 제품을 사면 만원당 3,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931개 매장에서 두부와 두유, 국수, 과자 등에 대해 3만 원까지 적용되는데 유통업체 홈페이지에서 품목과 매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는 4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정작 정비할 곳이 없어서 해외에서 정비를 받고 있는데요. 정비와 유지, 보수를 망라하는 항공기 정비 산업, 이 MRO가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우리도 민관이 함께 본격 육성에 나섭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세계 3대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이착륙을 기다리는 여객기들이 주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루에 오르내리는 비행기는 1,100대 이상으로 1분에 한 대가 뜨거나 내립니다. 문제는 정비.
장거리 노선은 다시 비행을 떠날 때 정비가 필수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항공기 대수에 비해서 시설이 없거든요. 다 해외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항공기 정비와 유지, 보수 등을 망라해 MRO라고 부르는데 국내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4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3.2%에 불과합니다. 이에 민관이 합동으로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인천공항 안에 230만 제곱미터, 축구장 260개 규모로 2040년까지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그 첫 단계 시설 공사가 약 85% 진행돼 당장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거대한 두 개의 경납고에선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작업도 가능해집니다. 인천공항은 앞으로 10년 내에 현재 인천공항 수준인 MRO도 세계 최고의 탑5 수준의 MRO 단지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5천 명이 추가 고용되는 등 경제 효과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외국인 투수 최초로 4관왕을 달성한 한화의 괴물 투수 폰세가 올해 KBO 리그 MVP를 거머쥐었습니다. 신인상은 육군 취사병 출신으로 괴력의 홈런포를 뻥뻥 터뜨린 KT 안현민이 차지했습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2025 신한 서울뱅크 KBO 시상식 MVP 수상자는 한화 이글스 코디 폰세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승과 평균 자책점, 탈삼진, 승률까지 투수 4개 부문을 석권한 폰세는 이변 없이 MVP에 등극했습니다. 한 시즌 252 탈삼진이라는 경이적인 신기록까지 작성한 폰세는 최초로 50홈런, 150타점을 달성한 삼성의 디아즈를 가볍게 제쳤습니다. 마운드에서 엄청난 괴력을 뽐낸 폰세지만 수상자로 호명되자 최근 첫 딸을 낳은 아내를 끌어안고는 끝내 눈시울을 붉히는 순정남이 됐습니다. To the real MVP, my wife. Emma, thank you.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did this year. It was truly amazing. You not only made sure I was taken care of, but you carried and gave birth to our beautiful little good luck charm. 평생 단 한 번뿐인 신인상의 영광은 KT의 예비역 거포 안현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취사병 복무 중 만든 근육질 몸매로 화제를 모은 안현민은 비거리 140m가 넘는 장외 홈런을 잇따라 터뜨리는 괴력으로 데뷔 첫 해 22홈런을 기록하며 차세대 거포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올해 최고의 순간으로 MVP 폰세와의 맞대결을 꼽으며 신인왕다운 패기를 보여줬습니다. 폰세 선수한테 홈런 친 거를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기록들이 쏟아지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25 프로야구. 오늘 이 영광의 순간을 끝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습니다.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내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으로 올가을 첫 황사가 날아들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세종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전에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도 내리겠습니다. 서쪽 지방으로는 이미 비가 시작됐고요. 이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안에 많게는 20mm의 비가 예보되면서 최근 내려졌던 건조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으로도 많게는 15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과 전북, 제주 높은 산간 지역으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은 8.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9도, 전주가 11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는 목요일에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you